통합생태의 관점에서 우리 제주 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역할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은 감동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연구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눈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감동이 존재를 만난,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을 만난 그 감동이 함께 이렇게 전해져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풍 타파 앞에서 제가 어저께 왔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왔는데 광주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예정 시간보다 조금 도착이 늦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내리면서야 알았습니다. 이 기상이 내릴 때쯤에서야 말을 해주더라고요. 기상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주도와 한라산이 우리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잘 안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무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경기도 지역 이렇게 떠돌고,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지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면서 이 제주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단 한 번도 성찰을 안 한 날이, 해가 없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태풍이 오다가 어떻게 이 한라산을 어떻게 그냥 뚫고 지나가나요? 아니면 옆으로 좀 비껴가나요? 비껴갑니까? 어느 쪽으로 비껴가나요? 하여튼 동쪽이든 서쪽이든 비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라산이 일본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 오늘 어저께 그 숙소에서 문을 조금 열어봤거든요. 자기 전에요. 그랬는데 너무 세더라고요, 이 바람이요. 그래서 제가 닫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열어놓고 자기가 조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닫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열었어요. 열고서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람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바람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이 비바람을 우리 제주 사람들은 늘 같이 살겠지? 그래서 이 타파와 함께 와서 타파 속에서 이 태풍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갖는다는 건 너무도 상징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걸 모르면 제주를 알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제주민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지? 비가 조금 내리면 어떻게 제주분들 어떻게 우산 쓰시나요? 아니면 우산 잘 안 쓰시나요? 쓰긴 쓰시나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쓰시죠?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더 써요. 제주 사람들에게는 비바람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바람이 제주민들에게는요, 자기예요. 비바람이 나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번엔 제주 바다가 제주민들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 그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제주 바다가 뭐를 의미하는가요?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알까? 제주 사람들이 알아요.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잘 몰라요. 이것을 선교사들이 알았을까? 알았으면 언제 알았을까? 이거를 알았으면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만약은 없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랬다면 만일 제주민들에게 제주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으면, 제주의 비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면, 그러면 제주교환 같은 그런 아픔들은 상대적으로 좀 설령 발생해도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픔이 좀 덜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폭력적입니다. 알면 알수록 견뎌질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맨 밑에 혹시 글 보이시나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태 형성을 사는 소공동체, 이게 뭐죠? 이거 우리 제주교구에 이게 뭐죠? 2019년 방향이시죠, 그죠? 바다가 나인 것이 생태 형성을 사는 것이에요. 한라산이 나인 것이 생태 형성을 사는 거예요. 한라산이 없으면 태풍이 어디로 갈까요? 제주가 없으면 이 태풍이 어디로 갈까요? 땡. 미국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거의 일본으로 가거나 그러겠죠. 아니면은 어디로 가요? 바로 한반도, 바로 내륙으로 해서 쭉 올라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다 뭐가 되죠? 다 척토가 되죠. 결국은 한라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생태죠? 자연 생태죠. 근데 그 자연 생태가 자연 생태로 끝나든가요? 아니면은 이 우리 민족 사회의 사회 생태하고 직결되든가요? 직결되죠. 그러니까 제주가 우리 한반도의 누구죠? 수호자죠. 한라산이 누구죠? 수호산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 생태와 사회 생태가 이미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알면 그 사회를 아름답게 동반할 수가 있어요. 자연을 모르면 그 사회 생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교구장님과 우리 제주교구 지도자들께서 이거를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소서의 뜻을 이 시대에 육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차근차근히 한 해 한 해 이 생태 형성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제가요. 생태 형성을 하면서 제주를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과 바다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여, 죄송하지만 이게 없어요. 대신에 이 자료를 아예 넘겨드렸어요. 새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 부영호 신부님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40분에 끝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40분에 끝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낸 그 쪽수가 한 170 몇 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완을 해서 해보니까는 190쪽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였더니 140쪽 정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려면 한 열흘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무리가 있지만 이제는 이 기초 위에서 부지런히 나가보려고요. 나가는데 못하면 중간에 멈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40분 만에 저에게 주신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3시를 넘지 않게 끝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아시시에 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아서 몇 항에 나온다고요? 1항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의 집이 뭐죠? 지구. 자,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면 우리 한라산, 우리 공동의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우리 제주 바다들, 이거 다 공동의 집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공동의 집을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이면서 어머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시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분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러시면서 받은 이름 중에 하나, 받은 이름,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정신으로 이번에는 저는 이 통합생태의 관점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보려고 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 생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태 그러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셨죠? 자연 생태를 생태로 알거든요. 일반적으로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자연 생태를 생태로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생태가 있다고요? 사회 생태도 있고 인간 생태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속에서 자, 이제는 한라산이 제주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는 생태 형성을 사는 그 뒤에 뭐가 붙죠? 우리 소공동체. 이게 이 말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생태 형성을 사는 소공동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주가 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제주 사람들은 요렇게만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한라산이 무엇인지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타파 앞에서, 이 태풍 속에서 제주 바다가 무엇인지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읽어보시죠. 하느님은 생태의 생태이시고 우리는 생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쭉 제가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하루가 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 대한 동아시아 사회의 응답, 이거를 볼 수 있을 때 제주 사건이 해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주 교환을 일정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맥락 안에서 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시아에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정말 우리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면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청기 천주교 수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청기 천주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이번에 제가 이 제주교환을 준비하면서 선행 작업으로 한 것이 여름방학 내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엔 조선의 천주교 수용자들이 있고 이번에는 비판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명청기에도 그렇고 조선에도 그렇고 모르면서 비판하는 게 있고 알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이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은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비판했으면 훨씬 이게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천주교 비판이 이번에는 실제가 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결국은 명나라를, 청나라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명나라
청나라 초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1840년에 와서는 이게 실제가 돼요. 정말로 명나라 선비들 중에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선교사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이 세상을 알고 그런데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불상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 선조들의 공덕 있는 사람들을 기렸던 비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사며 이걸 다 폐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발달된 과학 문명들, 그 천문을 내다보고 배를 제조하고 총포를 만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청나라를 말하자면은 침략하러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1840년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1901년, 1900년 우리 제주 이 땅에서 실제가 돼서 나타나요.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침략하고 서양 프랑스라든가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상이 너무너무도 유사해요. 이것을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100년을 전후해서 성찰 작업들을 1970년,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성찰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제주교구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역사 앞에 정직한 기억 아니고는 우리는 그 민중들과 화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주신앙 초기 공동체 형성에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유박해 때 그 아픔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정난주 정말 선구자, 믿음의 증거자,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다 다루질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문지교님께서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초기 선교사들 요 앞에 우리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우리 최양업 신부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제주 초기 선교사들 페네 신부님 1899년 그렇게 그렇게 김원영 신부님과 같이 오셨죠. 4월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해주셔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페네 신부님이 1900년에 떠나시고 우리 김원영 신부님은 1901년 4월에 서울로 그렇게 피정 가셨다가 못 들어오셨죠. 제주를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김원영 신부님 후임으로 무세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2대 신부님이시죠. 서귀포본당에. 그리고 라크루츠 신부님이 페네 신부님 후임으로 오셔서 1915년까지 지내십니다. 우리 에밀타케 신부님이 무세 신부님 후임으로 오셔서 1916년까지 계시는데 본당 여기 3대 주임 신부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1616년에서 1619년까지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본당 사제를 파견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년에 한 2번 정도쯤이신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 제주민들을 동반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김원영 신부님과 라크루츠 신부님과 타케 신부님 이 세 분을 우리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겠죠. 빨리 지나가셨으니까 우리 페네 신부님하고 무세 신부님이.
김원영 신부님도 오래지는 않으셨지만 창설자이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쓰신 수신 영약이 미친 영향,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분에 관한 이야기를 그 자료집에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다룰 때 제가 그래도 좀 더 좀 많이 본 게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 선교사들의 생애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의 관점에서 좀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것들은 보완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페네 신부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셔서 지내시다가 1900년에 우리 다시 이제 이렇게 떠나십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라크루츠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김원영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사진 여기도 있으시죠, 그죠? 네, 이 사진 그대로 여기 서귀포 본당 초대 본당 신부님 사진 모습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부님께서 1901년에 떠나셔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세 신부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라크루츠 신부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라크루츠 신부님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1916년에 15년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전주에서 그렇게 사목을 계속 이어가셨었는데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결핵 환자에게 종부성사를 주시다가 결핵에 걸리셨어요. 결핵에 걸리셔서 홍콩으로 본부로 이렇게 가셔서 아시아 지역 파리 예방전교회 이쪽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나아지시니까 도로 오셨어요. 도로 오셔가지고 사목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처음에는 제주민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그 제주교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제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제로 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지만 여기 그렇게 편찮으셨는데 여기 제주 분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리고서는 돌아가셨다. 이분이 이제 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밀타케 신부님 이제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생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밀타케 신부님의 요 식물 동반한 이런 것이며 이런 것들도 좀 써놨고,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은 대구 제가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하양에 그 종합대학이 있고 신학부는 남산동에 있거든요. 대구 남산동에 있거든요. 거기가 교구청 같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성직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세요. 거기 계시는데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시고 하시다가 우리 제주에서 말하자면은 익히셨던 그런 식물들 동반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는 가신 것 같아요. 이어는 가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생애들을 이분들이 이제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원영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여기 보면 이게 1402년에 제작된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라고 해서 이 중앙에 딱 자리 잡게 하고, 실제로 우리는 소중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긴 했지만 어떻게 큽니까? 안 큽니까? 요 밑에 요거는 뭐죠? 요 밑에 요거는 여기는 어느 나라죠? 여기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좀, 지리를 좀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마테오 리치가 그린 1602년에 그린 세계지도예요. 이 세계지도를 보았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요게 중국이에요. 그래도 중국을 그래도 거의 가운데다가 자리 잡아 놓은 거예요. 이건 중국에 대한 예의였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진짜 세계가 이러냐? 정말 이렇게 여기 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각지, 여기에 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지구가 둥그냐? 이런 것들을 세계가 어떤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엄청나게 마테오 리치를 존경했어요. 자기네들에게 세계를 알려준, 말하자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서 온 현자라고, 서태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호를 붙여주고 했던 그런 만큼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차이나 선비들의 개화를 말하자면 이끌어준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요, 신자들은 무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진 루시엔이라고 하는 김노현 주교님이, 상해교구 주교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공자의 상에 배례하고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 것은 차이나인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선택을 자기 문화의 포기로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공부 시작 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자, 이거를 제가 해석한 건가요? 아니면은 상해 교구장 주교님이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게 실제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공자상에 말하자면 절을 할 줄 모르는 거, 공자의 예를 표할 줄 모르는 것이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사를 금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김원영 신부님에게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제주에서 구슬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우상숭배. 굿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굿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닭목들을 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쭉 여기 공자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김원영 신부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닫혀 있었어요. 사회 생태를 모르셨어요. 제주 사회를 모르신 거예요. 제주의 비바람이 제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는 거를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이거는 이제 우리 마테오 리치와 관련된 그것들을 제가 써놓은 거지만, 이런 관점에서 수신영약을 읽어봐야 그게 우리 김원영 신부님이 왜 그렇게 사랑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 제주민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해 놨어요. 엄청나게 이분이 사랑이 깊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자면 통합해서 살지 못하신 거예요. 통합이 부족하면 그러면 그만큼 폭력적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수신영약 내용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좀 담아놨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수신영약에 김원영 신부님이 얼마나 제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신영약을 지은 김원영 신부님이 우리 일정하게 학문세계나 이런 데서는 제주민들의 민속신앙, 민중신앙을 못 알아본, 말하자면 문화 파괴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다시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몰라서 그런 거였지, 그분은 실제로는요 엄청나게 사랑이 깊은 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분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는 무지하면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쭉 이제 추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신당 방화하고 당목을 베고 굿을 해방했던 이런 일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들을 제가 여기 여기 정의군 교인들의 폐단을 조사한 문서, 그 자료집을 가지고 제가 추적한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쭉 우리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죠. 그 제주 교환이 뭔지, 신축 교환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볼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가능성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1894년 이 키를리에 신부님 사례만 보더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타케 신부님 사례만 보더라도 있었어요. 이거 1899년의 일이거든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제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선교사들이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비전을 지키지 못했을까? 근데 이번에는 라크로츠 신부님과 타케 신부님이 이 제주에서 그동안 걸으신 일들은 어떤 거였나? 여기에서 라크로츠 신부님, 이 제주, 그 다음에 타케 신부님, 미텔 주교님이 제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여기다 제가 다 추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라크로츠 신부님이 어떻게 이 신성학교를 설립하는지, 벌써 신성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에 벌써 이 제주민들에게 사랑받으셨어요. 벌써 제주민들을 아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1909년에 이거를 설립을 하시는데 이 신성학교 창립일이 10월 18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월 18일인데 제가 이렇게 막 추적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10월 우리 샤르트르 바오로 수녀님들께서 오셔서 개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샤르트르 바오로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그 수녀원에서 파견받아서 떠나신 게 1909년 11월 10일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25일 정도쯤에 돼서야 제주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10월 18일이 음력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력으로 해보니까 11월 30일이더라고요. 1909년 11월 30일이 양력으로 창립 기념일이 아닐까 하는 게 이번 제 연구의 결과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라크루츠 신부님이 제주민들의 말하자면 의식을 동반하고 우리 여성의 의식을 일깨우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최정숙, 강평구 이런 분들이 1회예요, 1회. 그런데 이번에는 라크루츠 신부님이 이번에는 학교만 세일하신 게 아니라 제주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채록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불어로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하셔갖고 이거를 미시옹 카톨리크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그 말하자면은 그 아름다운 이 노래들 이런 것들을 세계가 알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놓으시면서 의식들이 세계와 제주민들의 의식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쓰신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3시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에밀 타케 신부님은 우리 문지견님께 넘기면서 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라크루츠 신부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오신 이때가 11월 25일에서 8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바로 개교를 하신 거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수녀님들이 오셨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데 풍랑이 심해서 다른 섬에 가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거기에서 다시 오시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셨던 거예요. 제주가 이런 곳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면 사랑해요. 모르면 그만큼 폭력적일 가능성이 커요. 이분들이 공부하시는 우리 여기에 이제 학생들 가운데 누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수녀님이 계세요. 어떻게 아주 엄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주 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이분이 강평국이신 것 같고 이분이 최정숙이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라크루츠 신부님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고아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 노래들은 제가 고아의 노래를 불러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수녀님들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미션 카톨릭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제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자면은 아름답게 승화시켜 가신 거죠. 그런 속에서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미션 카톨릭 편집장님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편집장님의 독자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번역하면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 해녀들의 노래에 있다는 거를 이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고백하신 거죠. 이 마음을 이분이 지켜가셨어요. 라크로스 신부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제주교환 때 이분은 제주 말하자면은 민군을 폭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들을 말하자면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라지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밀타케 신부님은 제주를 다니시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제주의 식물 하나하나를 만나신 거예요. 그 식물 하나하나를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식물 하나하나를 만난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의 풍요로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의 풍요로움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그 하느님의 이 아름다우심, 하느님의 그 사랑의 넓은 그 다양함,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취미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말하자면 경탄이고 찬양이고 이랬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면 우리 신부님들의 그 아름다운 말하자면 여정들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영성을 사는 공동체답게 우리 라크로스 신부님과 에밀타케 신부님의, 그리고 김원영 신부님의 그 소중한 사랑하는 마음들, 하느님의 살림에 협력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정화해가면서, 복음적 가치로 정화해가면서 아름다운 우리 제주 신앙공동체 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